인문철학 지문은 주로 어떤 철학자의 주장을 서술해 줍니다. 어떤 철학자의 주장을 서술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잘 들어봐. 어떤 철학자의 주장을 서술할 때는 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54페이지 첫 번째 지문은 피터 싱어가 주인공이에요. 거기 첫 번째 줄 들어갈 때 피터 싱어에다 네모박스 한번 쳐봐. 자, 피터 싱어의 주장을 서술해 주는 거야. 이런 글은. 자, 이름이 피터 싱어니까 피터 싱어의 주장을 서술해 주는데, 자, 문제는 이거야. 주장을 서술해 주면 그 주장이 뒤에 가서 문제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됐죠? 그런데 그 주장을 모두 다 담아가면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져요. 지금 내 말 이해되죠? 예를 들어 피터 싱어의 주장이라고 피터 싱어 주장에다 다 밑줄을 긋다 보면 우리는 이 지문에 전부 다 밑줄을 꺼야 돼. 내 말 이해되니?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의 주장은 뭐가 중요하냐 하면 주장의 결론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주장으로 써져 있는 글은 주장의 결론 찾기라고 생각하고 글을 접근해야 돼. 주장의 결론을 찾는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을 통해서 철학자가 A라는 철학자가 뭐라고 주장하고 싶었는지 결론을 찾는 거야. 지금 내 말이 뭔 말인지 됐어? 결론을 찾는 거야. 자, 그러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 결론이다 보니까 당연히 앞의 내용보다는 뒤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뒤쪽의 내용에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올 것이므로 처음부터 제발 성급하게 밑줄을 긋지 말자. 여기까지 됐죠? 시작하자마자 밑줄을 그을 필요가 없다고. 내 말이 이해되니? 그래서 앞쪽보다는 뒤쪽에 밑줄을 긋자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결론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므로 따라서처럼 나오는 접속사. 이런 접속사들이 중요해요. 그러므로나 따라서와 같은 접속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결론을 찾아서 정리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다음 두 번째 질문 갈게. 두 번째, 아래 두 번째. 그런데 읽다가 여기 있는 이 철학자가 한 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 명 등장한 거야. 여러 명이 제시돼 있어. 한 명이 아니라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여러 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명이 제시되어 있다면 그 여러 명들 사이에 뭘 찾는 게 중요하다. 주장의 차이점을 찾는 게 중요하겠지. 그래서 결론, 잘 들어봐. 그래서 결론. 여러분들은 특히나 이 인문철학 지문 읽을 때는 되도록이면 결론 찾고 차이점 찾고 이런 느낌으로 여기는 이 지문을 가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결론 찾고 그 결론상의 차이점 찾고 이런 느낌으로 철학 지문을 읽어줘야 된다. 우리가 알다시피 수능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정해져 있어. 1번부터 3번까지는 독서론이야. 끝. 그 다음에 4번부터 9번까지는 지금 여러분 보는 인문철학 지문 아니면 예술 지문이 나온다고. 왜? 법경제나 과학기술은 뒤쪽에 두 지문이기 때문에 앞쪽 지문은 무조건 예술 지문, 예술이나 인문에서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그렇게 나왔을 때 각각의 철학자의 주장과 차이점 찾아 놓으면 그냥 끝. 이렇게 찾는 게 중요하다. 지금 여기까지 내 말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찾는 게 중요하다. 요거 하나 기억해둬야 돼.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지문입니다. 갑니다. 피터 싱어는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왜 나는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야만 하는가? 혹은 동물들은 서로 잡아먹는데 왜 우리는 동물들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 당연한 거 아니야? 동물 먹어야지. 그렇지 않니? 야, 뭔 이런 질문이 다 있어. 동물을 먹죠? 아니야, 먹어야 돼. 나는 먹어야 됩니다. 나 봐봐라. 내가 딱 봐도 야채 좋아하게 생겼냐고. 무조건 끼니에 동물이 하나 있어야 돼. 돼지가 됐든 닭이 됐든 소가 됐든. 그렇지 않아? 어? 야, 수능 끝났다고, 야, 수고했다고 아빠가 밥 사주는데 생각해봐. 그냥 샐러드 사주면 기분이 안 좋죠. 그래도 야,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뭐는 사줘야 돼? 아, 그래도 어떻게 하루 정도는 구워줘야 되는 거 아닐까? 어? 툭불 한우 정도는 구워줘야지. 응? 툭불 한우 정도는 구워줘야지. 자, 가볼게.
왜 우리는 동물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것 등의 일정한 방식으로 행위해야 할 윤리적 이유를 찾는 물음과는 다른 유형의 것이라고 말한다. 나봐. 우리 기억 한번 떠올려 볼게요, 얘들아. 기억 한번 떠올려 볼게. 나보세요. 기억 한번 떠올려 볼게. 항상 모든 글에 첫 문단은 중요하다 했어. 항상 모든 글에 첫 문단은 중요한 거야. 첫 문단. 왜냐하면 여기는 이 첫 문단은 화제가 제시돼 있거든. 즉 화제가 제시돼 있다는 말은 글의 내용이나 방향이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내용이나 방향이 결정된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항상 첫 문단은 중요하다 그랬어. 자, 그러면 내가 했던 말 한번 떠올려 볼게, 얘들아. 그런 첫 문단을 읽을 때 우리 어떻게 읽어야 돼? 처음에는 우리 다 했던 거야. 처음에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시작을 하니 대충 어떤 내용인지 그 흐름만 잡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맨 마지막 가서 구체화된 이야기, 결국에 마지막 가서 구체화된 이야기, 이 이야기가 이 글의 핵심 내용이라 한다 그랬어.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예상해 보자. 요게 우리 첫 문단에서 한 약속이었잖아. 자, 잘 들어봐. 처음에 시작은 피터 싱어가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만 던져놓은 거야. 그리고 그 질문이 나머지 윤리적인 질문과는 좀 다르다. 이해됐죠? 나머지 윤리적인 질문과는 좀 다른 질문이야. 라고만 했을 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라고만 했을 뿐. 실제로 여기 있는 이 질문이 무슨 의미인지, 뭘 얘기하고 싶은지는 처음에 일반적인 내용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어디에 있다고? 맨 뒤에 구체적인 말에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던지는 이 물음은 다른 물음과는 유형이 다르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바로 그 뒤에 후자의 물음들은 윤리 내부에서의 물음이지만 나는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는 물음은 윤리 자체에 대한 물음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물음과는 다르대. 왜냐하면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라는 그 물음은 윤리 자체에 대한 물음이거든. 그런데 세모 쳐봐. 야, 여기서 드디어 밑줄 처음 꺼볼게. 이 물음에 대해 어떤 철학자들은 거부감을 표명하기도 한다. 그다음 밑줄. 자, 그럼 봐라. 이런 거야. 첨문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결국 피터 싱어는 나는 왜 윤리적이어야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졌어. 이 물음은 다른 물음과 다르대. 왜? 자, 하나만 더 체크하고 올게. 네 번째 줄 끝에 윤리 자체에 대한 물음, 그다음 이줄. 자, 이 물음이 다른 건 이것이 윤리 자체의 물음이기 때문입니다. 윤리 자체의 물음이기 때문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봐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물음에 대해 뭘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다고? 거부감을 갖는 철학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 글은 피터 싱어의 이 물음에 대한 글이기도 하면서 내가 했잖아. 글의 내용을 뭐 한다고 예상해야 된다고? 마지막 내용을 통해 글의 내용을 예상해 보자면 맨 마지막에 요걸 던져놨으니까 이 글은 이제 뭘로 간다? 그 거부감에 대한 문제로 갈 거예요. 지금 내 말이 이해됐어? 이 다음 내용은
이 질문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철학자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나봐라. 얘들아, 그러면 이 물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사람이 나 이런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야만 끝나겠니? 그게 아니라 피터 싱어 다시 뭐 해야 되겠어? 에이, 그건 아니지.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다면 아마도 이걸로 끝났다는 얘기는 두 번째 문단부터는 이거에 대한 거부감이 나오기는 할 건데, 그 거부감을 소개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거부감에 대한 피터 싱어의 재반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글의 내용을 예상해야 된다 이거야.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보세요. 바닥에 쓰레기가 졸라 깔려 있어. 이해됐죠? 여기는 이 물건들을 어디다가 정리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여기 서랍장이 있어. 그냥 그 서랍장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서랍장에 집어넣으래. 아무 때나 집어넣으면 나중에 이 서랍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랍 내에서 찾으려면 한참 헤매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 서랍장에 뭘 넣을지 미리 여기다가 인덱스를 붙여놨어. 여기는 맨 위층에는 학용품, 2층에는 뭐 이것저것 뭐 장난감, 여기 밑에 세 번째 칸에는 뭐 예를 들어 내 노트나 뭐 필기류, 그 다음에 마지막 칸에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물건을 종류별로 담아가지고 2층에다 넣어놓으면 나중에 그 서랍 내가 뭘 찾아야겠다고 딱 생각되는 순간 몇 층을 뽑아야 될지 알잖아. 내가 잘 봐라. 마지막 여기는 이 구체화된 내용을 통해서 머릿속에 예상하고 가라는 건 여기는 이 물건을 각각 몇 번째 서랍에 넣느냐고 똑같은 원리인 거야. 우리는 결국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지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숙명이야. 내 뇌는 한계가 있어서 첫 문단 읽고 둘째 문단 읽고 세 번째 문단 읽으면 앞에 있는 문단이 차근 머릿속에서 사라진다고. 근데 대신 그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이 각각 대략 어떤 내용의 것인지를 알고 있다면 문제를 풀 때 뭐 할 수 있다? 쉽게 찾아갈 수 있겠지. 근데 그 쉽게 찾아가려면 미리 약속이란 걸 해야 돼. 무작정 읽고 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 거부감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이 두 번째 문단은 최소한 앞에 나왔던 이 거부감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받아서 두 번째 문단이 시작되겠구나. 근데 하나 더 예상할 수 있는 건 세 번째 문단 보세요. 자, 세 번째 문단에 뭐라 되어 있어? 거기 한편 보여? 한편. 세 번째 문단에 뭐라 되어 있다고? 한편. 거기 한편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봐. 그리고 한편 앞에서 끊어봐. 한편. 화제를 전환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 얘들아,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거부감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다 이 말이야. A 거부감, 봐봐. 여기가 지금 두 번째 문단이 거부감 1번. 아마도 세 번째 문단에 한편으로 시작했으니까 여기에 거부감 2번. 아마 이 글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문단에서는 어떻게 거부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피터 싱어가 어떻게 반박했는지, 세 번째 문단에는 어떻게 거부했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는 피터 싱어가 어떻게 반박했는지 알면 이 글은 끝나겠네. 이해됐죠? 그의 거부감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그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 말 이해됐나요? 내 말 이해되셨어? 자, 다 됐죠? 요렇게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문단 갑니다. 철학자들이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는 윤리적 원칙에 대한 정의와 관련된대. 여기다 밑줄 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지금 깔아놓은 거야. 밑에 전제를 깔았다고. 관련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뭐가 관련돼서 어떻게 되는데랑 구체적인 이유가 중요한 거야. 자, 거부감 첫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뭐 했냐면 윤리적 원칙에 대한 정의와 관련이 된대. 자, 그러면서 바로 뒤에 나옵니다. 밑줄 한번 꺼볼게. 윤리적 원칙에 대한 정의 중에서 어떤 개인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원칙이 윤리적 원칙이란 정의에 따르면
행위의 이유에 대해 물을 필요가 없어진다. 그다음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라.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야. 거부감 첫 번째는 윤리적 원칙에 대한 정의 중에서 어떤 개인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원칙이 있어. 그 개인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원칙이 뭐라면 이게 윤리적 원칙이다라고 하면, 윤리적 원칙이다 그러면 아이 당연히 생각해봐. 당연히 뭐 한다고 물을 이유가 없잖아. 야,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돼? 그게 압도적으로 중요하니까. 압도적으로 중요한 그 원칙이 윤리적 원칙이라고 하면 이렇게 물음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물어볼 이유가 없다고. 중요한 게 윤리적 원칙인데 여기서 뭔 설명이 더 필요해? 야, 개인적으로 볼 적에 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자, 생각해봐. 어떤 사람은, 나는 생각해봐. 우리가 집에 가서 오늘 집에 가자마자 엄마의 뺨을 때릴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 지나가다 길 지나가서 모르는 사람 얼굴에다 침 뱉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거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야, 왜 우리가 윤리적 행위해야 돼? 왜 엄마 뺨을 때릴 수 없어? 엄마 뺨을 때리면 안 되지. 엄마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압도적으로 중요한 원칙이 우리한테 있잖아. 그 원칙이 곧 윤리적 원칙이라면 당연히 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됐죠? 물을 이유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 행위는 개인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원칙에 따른 윤리적 행위이기 때문이래. 그거 똑같은 말 하고 있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 빈자를 돕기 위한 기부 행위가 자신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윤리의 정의에 따라 실제로 자기의 부를 기부할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왜? 나한테는 중요한 원칙이 기부였기 때문에 당연히 기부해야 되는 거야. 윤리에 대한 이러한 정의에 따르는 경우 일단 윤리적 결심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실천적인 문제는 발생할 수 없대. 왜? 나는 그 행위를 무조건 절대적으로 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하는가는 물음은 의미가 없대요. 이렇게 물을 이유가 없대. 즉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거부감 1번은 이렇게 얘기한 거야. 개인적으로 압도적인 중요한 원칙은 윤리적 원칙이야. 그러므로 이건 물을 이유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예요. 이 물음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경우 윤리적 원칙은 칸트의 용어에 따를 때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아니라 뭐라고 이거? 개인적 경륜이라는 거예요. 개인적 경륜. 따라서 동그라미. 내가 따라서 D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자, 이게 이제 결론이야. 얘 결론 따라서 피터 싱어는 밑줄 까볼게. 피터 싱어는 이러한 거부의 입장에 대해 윤리를 윤리 아닌 것과 구별하게 해주는 특징인 보편적 관점에 따른 행위를 요청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한다. 그 다음 밑줄. 자, 봐라. 이 거부감 1번에 따르면 개인의 압도적인 중요한 원칙은 윤리적 원칙이니까 물음의 이유가 없다. 근데 이 주장에 대해서 여기는 피터 싱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이거랑 대비되는 피터 싱어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하자면, 네가 말한 이거대로 하자면 뭐를 물을 수 없어? 뭐를 물을 수 없어? 보편적, 여기 나온 것처럼 보편적 관점에 따른 행위, 관점에 따른 행위를 요청할 수 없어요. 즉, 잘 들어봐. 지금 여기서 이 문장을 잘 이해해야 돼. 거부감 1번에 이 말대로 하자면 이런 걸 요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다 개인적인 원칙이니까. 그러면 피터 싱어가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뭔데? 개인적으로 압도한 중요한 원칙을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따를 수 있는 보편적 관점에 따른 행위, 이게 물음의 이유인 거야. 결국에 잘 봐라. 어떤 사람은 기부를 아주 중요한 원칙으로 생각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기부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얘도 그 사람한테 야, 너 돈 500억을 줄 테니까 300억 정도 기부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 당연히 기부하지 않을 거예요.
내 돈인데 왜 기부해? 내가 공짜로 받았든 뭘 받았든 500억이 내 돈이면 300억 어떻게 기부하니? 근데 그 사람에게 야 너는 윤리적으로 행위를 해야 돼. 윤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건 너 혼자 이기적이거나 여기서 이기적이거나 그렇게 개인주의적으로 살 수 없어. 그 돈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데 기부를 하자. 그게 윤리적인 행동이야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물어봐야 보편적 관점에 따른 행위를 요청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거부감 1번은 야 개인에게 있어서 압도적인 원칙은 윤리적 원칙이야라고 설명을 했어. 근데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보편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뭐 한다고 이 행위를 따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보편적 행위에 따른 보편적 관점에 따른 행위를 요청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됐죠? 자, 봐라. 반박과 재반박 구조야. 반박과 재반박 구조. 그러면 반박과 재반박은 자, 이렇게 반박과 재반박은 반드시 아까 뭐라 그랬어? 차이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차이점을 찾아보면 얘는 개인적이란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얘는 보편적 관점이란 말이 중요하단 말이지. 이해됐지? 이거 둘 사이가 차이점이라. 피터 싱어의 이 질문은 보편적 관점에 대한 질문인 거야. 개인적인 게 아니라. 자, 그다음 한편 세 번째 문단.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나는 왜 합리적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으로 거부해야 되는 이유와 마찬가지 이유에서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도 있대. 아, 다 복잡하다. 씨. 그러니까 이 물음은 나는 왜 합리적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거부해야 된대요. 왜? 나는 왜 합리적이어야 하는 물음은 일반적으로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을 묻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대. 그다음 밑줄 가볼게. 일반적으로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을 묻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그다음 밑줄. 자, 두 번째 거부감을 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물음을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이미 생각해보면 이미 그 행동에 이미 전제되어 있어. 이미 전제되어 있는 되어 있는 것을 묻는 거야. 그러니 사실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가 않아.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야, 이미 전제되는 걸 왜 물어봐? 이미 전제되어 있잖아. 그것이 근데 왜 물어보냐고. 자, 왜냐하면 합리성이 이미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합리성은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물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왜 합리적이야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하려면 합리적이어야 합리적이냐고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야, 윤리적으로 행위하는가라는 물음은 이미 윤리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행하냐는 이유를 물어볼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이미 전제되어 있잖아. 야, 윤리적 행위를 이미 알고 있는데 왜 윤리적 행위를 물어보냐 이거예요. 옛날에 그 장금이 아나? 대장금? 대장금 꼬마 시절에 그런 질문을 합니다. 거기 최상국인가 한상국인가 하는 사람이 음식 맛을 딱 보더니 여기서 무슨 맛이 나느냐 그랬더니 홍시 맛이 난다고 야, 홍시 맛이 난다고 대답을 해. 들어본 적 있죠? 있잖아. 그 꼬마가 나와서 홍시 맛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 확 놀래. 넌 어찌하여 홍시 맛이 난다는 걸 아느냐?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하는데 왜 홍시 맛이 나냐고 물어보시면 홍시 맛이 나서도 홍시 맛이 난대요. 그거 똑같은 거야. 야, 이미 윤리적으로 행위했는데 거다가 야, 넌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돼? 이걸 물어보는 게 웃기잖아.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하는데 윤리적으로 행위를 했는데 거다 대고 넌 왜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되니? 이런 질문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물음 자체가 이미 윤리적으로 행위하고 난 뒤인 거야. 그렇고 한다는 말이야. 야, 넌 근데 왜 윤리적으로 행동했어? 아니 말이 안 맞잖아. 행동했는데 이제 와서 왜 행위해? 아, 그냥 하니까 하는 거야 그냥. 자, 그래서 그 뒤에 봐봐. 그래서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하는가 물음이 나는 왜 합리적인가라는 물음과 같은 유형의 물음이라고 판단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물음은 윤리적이어야 할 윤리적인 이유를 묻고 있는 것이 된다. 이는 윤리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왜 윤리적으로 해야 하는가라고 묻는 잉여적 물음이다. 그러니까 야, 이미 홍시 맛이 나는 걸 왜 홍시 맛이 나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자, 그러나 피터 싱어는 또 그러나래. 이 물음을 윤리의 윤리적 정당화를 요청하는 물음이라고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대. 야, 이건 윤리적으로는 윤리제의 윤리적 정당화를 요청하는 질문이 아니야. 해야 한다가
윤리적으로 해야 한다를 의미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밑줄 꺼볼게. 이러한 물음은 단지 행위의 이유를 묻는 한 방식일 수 있으며 일반적이고 실천적인 상황에서 특정한 관점을 전제하지 않고 모든 관점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으로 물어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 다음이 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한 행위, 특정한 걸 전제하고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거라고. 너 왜 윤리적이 되냐고. 뭔가 윤리적인 행동을 한 다음에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거야. 넌 왜 윤리적이어야 되냐고. 그래서 여기에 피터 싱어는, 이거랑 거부되는 피터 싱어는 뭐라고 주장했냐 하면, 차이점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이런 거예요. 한다는 말. 여기 말 그대로 가면 단지 그냥 행위를 묻는, 그냥 단지 행위를 묻는 한 방법이야. 그러므로 뭐 특정한 관점을 뭐하지 않아? 전제한 게 아니에요. 특정한 관점을 전제한 게 아니야. 그러므로 네 말처럼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전제되어 있지 않은 거. 너 왜 그렇게 행동해야 되니? 그냥 단순히 물어보는 거라고. 자, 그래서 마지막 갑니다. 그걸 마지막. 그래서 피터 싱어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 관점을 넘어서서 불편부당한 관망자와 같은 보편적인 관점을 위하도록 요구한다고 본다. 따라서 동그라미. 피터 싱어는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하는가는 물음에 대해 밑줄 그어볼게. 보편적 관점에서 수용 가능한 것을 근거로만 행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는 누구라도 아마 적절하게 물을 수 있는 물음이라고 말한다. 그 다음 밑줄. 그래서 여기에 결론. 결국 여기서 피터 싱어는 여기는 이 물음을 통해서 뭘 하고 싶었냐면, 이 말대로 그대로 하면 보편적인 관점에서 수용 가능한 것을 근거로만 행할 것인지, 보편 가능한 관점에서 수용 가능한 것을 묻는 물음이냐고 물어본 거.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보편적인 거예요. 이러려고 이 질문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므로 단순히 개인적인 물음도 아니고 이미 전제되는 걸 다시 묻는 것도 아니야. 그냥 보편적인 것에서 수용 가능한 게 무엇인지를 묻고자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너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 자, 그럼 결론을 내면 다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복습하는 방법이 내가 왜 거기다 밑줄을 꺼줬을까를 잘 생각해 봐야 돼. 결론적으로는 그 주장의 결론, 왜냐하면이라는 예시와 구체적인 사례에 들어가기 전에 내린 결론에 밑줄을 치고, 그리고 그것이 피터 싱어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거기다 밑줄을 치고 해서 밑줄이 그렇게 탁탁탁탁탁 그어져야 돼. 그리고 내용이 그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요렇게 내용이 만들어져야 뒤에 가서 문제를 푸는데 뭐 한다고? 쉬워집니다. 이해가 되니? 인문지문은 딱 그런 수준으로 읽어주는 거야. 자, 그럼 뒤에 가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1번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정답이 2번이죠. 왜냐하면 해당 견해의 장단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반박과 재반박의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장점과 단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피터 싱어의 장점과 단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재반박한 걸 묻는 거니까 2번은 안 돼. 2번은 안 돼.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문제가 참 진짜 안타깝다 진짜. 이건 지금 그냥 윤사나 생형 문제야. 뭐 묻는 거냐면 이 기업과 같은 유형의 질문에 해당하는 걸 찾으래. 이거 기업과 왜 윤리적인가를 물어보는 거니까, 윤리가 윤리적인 걸 물어보는 질문은 몇 번밖에 없어. 4번밖에 없어요. 이거는 문제가 안 돼. 넘어갈게. 자, 포인트는 그 뒤에 그 3번 문제도 별거 아니에요. 3번 문제는 지금 이거 내용 정리하는 문제잖아. 그지? 그럼 내용 정리하는 문제는 이거야. 잡아라. 그러면 얘가 가잖아. 맞죠? 압도적으로 중요한 원칙이 윤리적인 원칙이다. 그러니까 1번 맞는 말. 그러면 여기 나에 들어갈 내용은 보편적 관점에 따른 행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3번도 맞는 말.
그 다음에 견해 2번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게 4번 맞는 말. 근데 그건 전제된 걸 물어본 게 아니라 행위의 방법을 물어본 거다. 그래서 5번도 맞는 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이해됐죠? 이거 내용 정리하는 문제니까 얘는 쉽지, 그지? 정답은 2번이야. 자, 문제는 그 뒤에 4번 문제 펼쳐칩니다. 자, 4번 문제 펼쳐치고 내 얘기 잘 들어야 돼, 이제. 자, 이 4번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 적용 문제라고 그래. 이게 항상 독서에서 몇 점짜리냐면 3점짜리로 등장하는 사례 적용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기출문제 끝내기 하는 그 8주 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이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가서 사례 적용하는 문제는 뭐라 그랬냐면, 자, 다시 떠올려 볼게. 보기에는 반드시 사례가 들어가. 근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 보기의 사례는 무조건 지문하고 연관이 돼 있어. 이 보기의 사례는 무조건 지문과 연계가 돼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보기를 읽을 때 이미 지문과 어떤 점에서 연관되는지를 찾아야 돼. 지금 내 말이 이해돼? 보기와 어떤 점에서 연관되는지 찾아야 된다고. 여기에 지금 A하고 B가 있다? 지금 이 보기에는 A하고 B가 있다? 이거 겁나 쉬워. 어차피 A나 B 둘 중에 한 놈은 이 세 놈 중에 한 놈이야. 뭐? 피터 싱어이거나 거부감 1번이거나 거부감 2번이거나. 요거 그대로 갖고 와서 피터 싱어인지 거부감인지 거부감 1번인지 2번인지만 구분만 하면 돼. 그럼 얘도 읽으면서 구분을 해야 돼. 자, 나 하는 거 잘 봐. 내가 어떻게 푸나 잘 보세요. 읽고 푸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된다고. A는 수많은 동식물의 죽음과 멸종을 가져오는 댐을 건설해야 하는가라는 논제에 대해 판단을 내야 되는 상황이다. A는 생명에 대한 외경을 근거로 댐 건설에 반대한다. 그래서 A에게, 자, 밑줄 까볼게. A에게 생명에 대한 외경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윤리적 원칙이다. 거다 밑줄. 반드시 지켜야 될 윤리적 원칙이래. 누구야? A가 누구야? 이 중에 누구? 거부감 1번 새끼네. 맞지? 읽자마자 보여야 돼. 문제를 푸다가 깨닫는 게 아니라 보기를 읽으면서 깨달아야 된다. 그 다음 갈게. B는 이 논제에 대한 판단에 앞서 자신과 A에게 밑줄 까볼게.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진다. 거다 밑줄. 얘는 그냥 피터 싱어네. 맞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끝난 거야. A는 밑줄 까볼게. 윤리 자체에 대한 물음 거다 밑줄. 나봐. 여기서 윤리 자체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사람은 누구야? (1번이) 정답. 끝. 끝났잖아요. A가 언제 윤리 자체에 대한 물음을 던졌어? A 자체에 대한 물음을 던진 건 B지. A가 아니잖아. A는 오히려 이 물음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는 사람? 거부감 갖고 있는 애야. 1번. 끝. 내 말이 이해됐어? 아니 이거보다 쉬울 수 있냐고. 내 말이 이해됐죠? 윤리 자체에 대한 물음을 던진 건 얘야. 내 말 이해합니까? 내 말 이해되나요? 그거 땡겨다 푸는 거예요 그냥. 그거 땡겨다. 그럼 끝났어요. 정답 1번이에요. 2번에 피터 싱어는 B의 물음을 왜 보편적인 판단들에만 근거하여 행해야 하는가는 물음으로 왜? 윤리적으로 하는 건 보편 가능한 관점에서 보자는 거니까 피터 싱어 입장에서는 B의 물음, 즉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해야 하는가라는 이 물음은 결국 보편 가능한 어떤 방법으로 행해야 되는 거랑 똑같은 말이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야. 그게 2번 맞는 말. 지금 무슨 말인지 됐어? 아니 피터 싱어의 주장의 가장 핵심되는 키워드는 보편 가능하다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왜 윤리적으로 행위하는가는 그 행위는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 보편적 행위여야 된다고. 그래서 윤리적으로 행위하는 이 말을 개인적 행위란 말이 아니라 보편적 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냐? 이게 2번 선지야. 그거 맞는 말이지.
지금 내 말이 이해됐어? 이게 맞는 말이야. 3번. A가 개인적 경륜. 그렇지, 개인적 경륜이 맞지. 누가 얘기해서? 칸트가. 근데 여기서 A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지켜야 할 것. 자,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지켜야 할 것이 뭐야? 보편적으로. 보편적인 관점으로 지켜야 된다는 걸 요청하기가 어려워져. 맞잖아. 그러면 4번. A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생명에 대한 이건 자신의 절대적인 원칙이니까 당연히 이 B의 물음은 의미가 없어. 4번도 맞는 말. 5번. B의 물음에 대해 윤리적 정당화를 요청하는 물음이라고 판단된다면 피터 싱어는 이에 대해 해당 물음은 단지 행위의 이유를 묻는 것일 수 있다. 그렇지. 단지 행위의 이유를 묻는 거라 그랬잖아. 맞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쉬울 수 없어요. 다시 나봐. 입장을 나누기만 하면 돼. 그리고 이 사례 적용은 이걸 읽을 때 이미 지문과 연관지어서 읽어서 누가 누군지만 구분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이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다 됐습니까? 자, 뒤로 넘겨보세요.